저요, 여러분요, 그 44페이지죠? 목적의 적법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보시면 아마 기본서가 다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본서요, 줄이 그어진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줄을 좀 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있으면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먼저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 이런 것이 있죠.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요.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한 효력 요건이 있고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는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목적에서요, 먼저 목적의 확정성이죠. 확정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죠. 이행기까지. 그다음에 목적의 가능성이죠. 목적의 가능성은 사회 통념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특히 불능은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법성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사회적 타당성.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죠. 이런 행위를요, 이렇게 법질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질서라고 하는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죠. 그랬을 때 이 행위가 반발한다. 우린 그것을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법질서 안에 스며든다. 우린 그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침을 뱉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범죄 처벌법이죠. 그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의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하죠. 그러면 형법 250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나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것이나 또는요, 침을 뱉는 것이나 다 똑같이 법을 위반해요.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우리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위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도 그다음에 침을 뱉는 것도 똑같이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처벌할 때는 달리 처벌하잖아요. 살인죄는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침을 뱉은 것은 과태료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불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성이 무거우면 우리는 것을 중범죄라고 얘기하고요. 불법성이 가벼우면 우리는 것을 뭐라 한다? 경범죄다. 그래서 침을 뱉는 것은 경범죄다. 이렇게 경범죄.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것은 민법에 있어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가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강행 규정은 뭐냐, 임의 규정은 뭐냐, 이게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아무튼 효력 규정도 이 규정을 위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속 규정도 위반을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이런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면 공법상으로는요, 뭐라 하냐? 형사처벌을 받아요. 공법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는 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이것을 공법상으로는 뭐라냐?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뭐가 되냐? 이것을 무효가 되는 것, 이것을 효력 규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행 규정에서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여기 효력 규정을 위반한다, 우리는 것을 무효라고 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한다, 그것을 유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별시리고 우리가 만약에 법을 위반하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은 다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공통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하고 단속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떤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을 강제적으로 행하라. 다른 말로 뭐냐면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법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임의 규정을 보면 임의 규정, 이 규정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보면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해제권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합의, 이 임의 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럼 무조건 계약을 뭘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규정을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하고, 강행 규정은 효력하고 단속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둘 다 법이잖아요. 둘 다 법이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단속은 뭐고 효력이 뭐냐? 이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공법과 사법을 잠깐 설명하면,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과 국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학원은요, 학원이 국가는 아니잖아요. 국가가니까 여러분하고 학원은 무슨 관계다? 사법 관계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개입을 하죠. 그럼 여러분하고 국가 간에는 무슨 관계가 되죠? 공법 관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뭐 관공서 있죠? 관공서에 가가지고 일을 본 것은 다 공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을 간다거나 이런 쭉 있잖아요. 아무튼 국가적 기능, 국가적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상하관계,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법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송을 한다?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대1의 사법관계죠? 1대1의 사법관계면 무슨 관계로 간다?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단속 규정이다. 여기서 사법관계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 있죠? 이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는데 했다?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데 뭐가 된다?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을한테 계약하면 을은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면 등기 비용을 들어가죠. 취득하면 취득세가 나오죠. 을이 또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또 처분하면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그런 등기 비용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한테 등기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갑을병 어느 누구도 국가기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죠. 사법관계로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갑이 직접 병한테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등기 비용 안 내고 취득세, 양도세 안 냈죠.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김밥 같은 것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팔면 안 되죠? 그럼 김밥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김밥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사법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유효하니까 김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 이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 규정의 첫 번째가 뭐가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 그러요 우리가 이제 공유기사 보면 명의대여 아주 많죠? 명의를 대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냐면 공익법인이죠? 이런 공익법인이 어디예요? 학교법인이죠? 그래서 공익법인의 경우 뭐라냐? 우리가 주무관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대충 뭐죠?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냐? 공익법인의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대출을 받죠? 대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변호사법 요즘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소송을 대신해 주고 돈을 소위 송수를 하게 되면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 그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형사소송이죠.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성공보수금이요. 성공보수. 이런 변호사들 보면 성공보수하죠. 그럼 민사하고 형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형사의 경우는 무조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면 무효예요. 형사는. 그런데 민사는요. 성공보수금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그런데 만약에 성공보수가 보통 1,000만 원인데 1,500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너무나 과다하면은 103조 위반으로 과다한 부분만큼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은요.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면 무효가 돼. 이 말하고 여기가 변호사법 위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그 이 소송을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익을 뭐 하기로 나누기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의사하고 같이 동업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중개 수수료 있죠?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하는 것은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그 넘는 것은 또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법 보면 가장 중요하죠. 투자수익 보장약정이요. 투자수익 보장약정 이런 것도 뭐냐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냐? 여러분 선불금이죠. 선불금은 뭐냐면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요. 선불금을 미리 줘서 주는 것 그런 것도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요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요 암기가 되는데요. 그냥 암기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특강자료 보면은 뒤에 보면요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요 44쪽 기본서로 보셔요. 44쪽이요. 이런 거 줄이 안 그려져 있으면 강의 듣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두 분 다 안 그려져 있죠? 자 보세요. 자 44페를 보면요. 첫 번째 쪽은 맨 위에 강행규정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규정, 1번 임의규정, 2번 강행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보세요. 밑에 효력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효력규정이 1번이에요. 첫 번째 쪽 끝에 보면 사법상의 효과가 뭐가 된다? 부정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무효 이 말이죠. 사법상 효과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판례를 보세요. 판례는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이렇게 되어 있죠. 한도액을 맞는 것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 동그라미하고 그것은 반환해야 돼요. 반환. 초과하는 부분은 뭐를 해? 반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변호사법 위반이요. 그 정도 말하면 돼. 변호사 아닌 사람이요 소송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디귿은요 의료법 위반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요. 왜냐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하고 같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정도만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요 의료법, 변호사법 딱 나면 그건 강행법규다.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위에서요 두 번째 줄 보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뭐라고 써요? 여기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다 이렇게.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효력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시옷이라고 돼 있나요? 시옷이라고 돼 있어요.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을 뭐라냐? 그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해요. 탈법행위. 무슨 행위다? 탈법. 자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강행법규로 보면 국유재산 관리 직원이 있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자기 명의로 국가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어떻게 하냐? 자기 명의가 아니고 동생이라든가 자기 처 이름으로 취득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국유재산 관리 직원이요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죠. 우리 이것을 뭐냐?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을 했다?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나 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있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란다? 강행법규를 어떻게 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법행위라고 얘기하고,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든 간접적으로 위반하든 그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것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탈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요 딱 하나만 알면 무슨 말이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 직원의 그 다음에 국유재산 취득행위 이런 말이죠. 그렇게 딱 알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단속규정이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단속규정 되어 있어요. 단속규정이면 뭐가 단속규정이죠? 여기 보면요 일단 단속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끝에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요 무허가 숙박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죠. 중간생략 등기예요. 뭐라고 한다?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가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4회, 15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요 최근에 한 5, 6번이 나왔어요.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뭐다? 그것은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봐.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 중간생략 등기는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3번을 보셔요. 3번을 보면 첫 번째 저 끝에 보면 사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유효이다.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사법상 효력에는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8례 보면요 강행법규를 위반 가로묶어, 강행법규를 위반 가로묶으라고. 그럼 묶었어요? 그것을 뭐냐? 강행법규를 위반 그래 됐죠? 우린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무효.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맨 끝에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그럼요 우리 이제 무효를 봐봐. 무효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무효는 언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위반되냐? 나 때문에 위반됐거든요. 그러면 나 때문에 위반됐으면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됐으면 위반한 나도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는 문제는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문제가요 다른 것이 나와 있고, 어디를 보냐면 문제에서 여러분 2번 봐봐. 2번 국유재산법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줄거봐.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이죠. 그것을 뭐란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했죠. 그것을 우리는 강행법규를 직접적 위반이다, 간접적 위반이다, 간접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의 약정. 당연히 이것은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사법고시 나온 것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다? 여기 써 거기다가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게 시험에 나왔어.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니까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 그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돼요. 이러면 나중에 중개를 하다가요. 잘못된 고객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요, 잘 주죠? 근데 이 사람도 또 기가 있고 눈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저기 가서 또 듣죠? 봤더니 자기가요, 중개 수수료를 좀 많이 줬죠? 그러니까 옆에 또 중개업소에서 뭐라 한다? 시세매 가지고 또 한마디 해주죠? 그거 고소하면은, 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 고발하면은 금방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전화 한 번 하죠? 내가 지금 시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또 초과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죠?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초과 중개 수수료. 이것은 희한하게요. 우리가 중개업자니까요. 우리한테 시험에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초과 중개 수수료는 어디에 시험에 나왔냐? 사법시험에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사법시험에 나왔다고.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것을 적법성에 관한 것이고, 이 적법성을 딱 보면 여러분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알면 되겠죠? 몇 가지 안 되니까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강의 특강자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사회적 타당성을 봐요. 지금 사회적 타당성 뭐다? 여기가 103조죠? 103조로 뭐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그럼 103조가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사회적 타당성은 뭐냐? 선량한 풍속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이 무효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해. 이 무효는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초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게 선량한 풍속이라고 나왔죠? 이 선량한 풍속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이것을 사자라고 얘기하죠. 사자,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를 뭐냐? 육식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기타라는 말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사자만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자뿐만 아니라 뭐도요? 호랑이라든가 치타라든가 표범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거 다 육식 동물이죠. 그런 육식 동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만요? 사자. 사자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딱 넣죠. 그러고 나서 기타 뭐라고 한다? 사회 질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선량한 풍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선량한 풍속뿐만 아니라 도박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첩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다? 선량한 풍속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을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사회 질서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103조 위반을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런 말을 써. 그럼 반사회 질서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회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3조 위반을 사회 질서 위반, 다른 말로 반사회 질서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죠? A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이렇게 빌렸거든요. 돈 1억을 빌렸는데 갑이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우리 이것을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짜고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빼돌렸다, 이런 말이죠. 을한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빼돌리죠.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요 2016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균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요,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것을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했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고 하는 것은 갑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갑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공의 이익이죠. 우리 이것을 공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익하고 반대가 되는 사익의 경우는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우리가 103조를 그럼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무효가 되죠. 법령이 무효가 되면 강행법규죠.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데요.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103조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만약에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103조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746조가 아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딱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이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3조와 관련이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3조와 관련이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갑이 을한테 빼돌렸죠. 이런 경우는 뭐냐? 그것은 가장매매에 해당해서 무효거든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둘이 짜가지고 매매도 하지 않고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03조가 관계가 된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이냐? 우리 이제 첩계약을 가지고 한번 보면 돼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 등기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걸 증여를 했죠. 그러면 첩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량한 풍속은 뭐냐? 윤리도덕의 문제잖아요. 윤리도덕. 그래서 이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중에서 윤리도덕에 위반되거든요. 그럼 윤리도덕에 위반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03조 위반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효이죠. 이게 무효면 746조 뭐가 되냐?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하고 관계가 되고요.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는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3조 관계가 되면 언제나 746조 하나의 세트야. 이 세트.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746조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하나 세트 메뉴니까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103조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법이라는 것이 동기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동기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그러면 사회 질서 위반은 뭐라 한다? 불법이죠. 우리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인은 뭐냐? 원인. 우리가 계약을 하죠. 갑의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 법률 요건은 무슨 행위라고 한다? 원인 행위라고 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다. 그 다음에 급여를 뭐다? 급여는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첫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뭐다?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 말은 갑은 을에게 준 이 집 등기에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누가 소유자? 첩이요. 첩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첩이 소유자. 그럼 첩은 자기 것이죠 이제. 자기 것이니까 이 첩은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이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첩의 것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첩의 것이니까 이 을이요. 첩이요. 첩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가져왔든 말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자기가 저 건물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갑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갑과 을이 한 사람이 첩계약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인 것을 이것을 추인에 의해서 첩계약을 다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103조를 배우게 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환 청구를 못하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첩계약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첩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즉 불법 원인에 의해서 급여를 하지 못하게 하게끔 그걸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3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첩계약 있죠? 이 첩계약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첩이란 말이 나오면 다 모여요. 예를 들어서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죠? 본처가 죽으면 또는 이혼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준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왜냐? 만약에 본처가 안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해야지 입적이 되는데 안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또 다른 범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처가요, 첩을 두는 것을 승낙을 했어. 본처가 첩을 두는 것을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행위가 돼. 그래도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첩계약서를 보면 먼저 첩계약 하나 봤죠? 첩계약은 어느 경우에 봐야 되는 것이냐? 첩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103조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첩계약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있어. 두 번째는요, 공익과 사익이 이제 비교가 된다고 그랬죠? 사익에 해당하는 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냐?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요, 상속세요. 상속세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라냐?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명의신탁.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한 경우.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양도세는요, 몇 년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죠?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없죠? 그런데요, 2년 동안이 2년이 아니고 지금요, 1년 한 8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 4개월만 있으면요, 양도세를 안 내는데 4개월 때문에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서류 다 주면서 조건을 달죠. 등기는 언제 해라? 4개월 뒤에 해라. 그런데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어? 계약은 오늘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양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4개월 뒤에 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어때요? 2년이 지난 후에 등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알게 되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 그것을 다운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투기의 목적이요. 그럼 투기라고 하는 말이 딱 무슨 말이에요? 투기? 개인이, 뭐죠? 사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이 사람이요, 세입자 입주권을요, 15매나 매입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사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끝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요, 우리가 이제 도박채권에 의해서 한번, 도박채권이요. 여러분, 도박채권은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중에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박채권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5억짜리 건물인데요. 을한테요, 도박자금으로 2억. 도박채권이요, 도박자금이요, 2억을 빌렸단 말이죠. 이러면 도박채권은 뭐죠? 몇 조 위반이죠?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 위반.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몇 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불법 원인 급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매일 갑의 집 찾아가겠죠? 못 사기 걸고 어떻게 돼요? 속옷바람을 안방 가서 들어눕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다고 돈을 갚아준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박 자금에 대해서 변제 약정을 하죠. 내가 돈을 갚아줄게. 그럼 너 어떻게 갚을래? 물어봤더니 그럼 내가 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도박 채권자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를 해. 대리권을 주겠다. 그러면 을러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라. 병한테. 그럼 병이 누구냐? 선의이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여기서 매매대금 5억이 나오죠? 5억이 나오면 그 중에서 너가 2억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3억은 나한테 주고.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판례가 뭐냐? 도박자금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그게 103조 위반이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제 약정도 그래서 무효가 돼.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죠?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대리권. 그 판례가 뭐냐? 도박장구하고 전혀 별개로, 도박장구와 전혀 별개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병한테요, 먼저 대리인으로서 처분했다.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문제는 5억 중에서 얼마나 가져갔죠? 2억을 가져갔죠? 그 2억 가져간 수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무효. 이것을 우리는 도박 채권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정 기간. 이것과 비교된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 딱 키워드만 하면 돼.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죠. 있어도 이런 것은, 이것은 유효인데요.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자, 보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많이 파견을 했잖아요. 중동에 파견하면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중동에서 근무를 하고 귀국을 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여기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왕복 항공료 같은 거 다 부담한단 말이죠. 중간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비행기 시간이 안 맞으니까 호텔에서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든 체류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회사에서 부담해.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귀국하죠. 귀국하면 그 모든 체류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하냐?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죠. 일정 기간, 즉 3년 기간에 채우고 오면은 회사, 중간에 언제라도 귀국하면 근로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약정이 103조의 위반인가 이 말이죠.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왜 아니냐? 평생 동안이 아니고 뭐죠?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행정고시 시험에 나온 건데요. 평생 동안 미용 기술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미용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이 뭐라 하냐? 나는 평생 동안 미용업을 개업하지 않겠다. 목공 기술을 배운 사람이요. 평생 동안 목공소를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이 갑과 을이 혼이라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각서를 썼거든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뭐냐면 가족법에 보면 뭐가 나왔냐? 제일 처음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혼인할 자유도 있지만 무슨 자유도 있어야 돼? 이혼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라든가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법적으로 보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따라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강박은 원래는 취소할 수 있고요. 강박은 또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강박이 취소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서 제한되어 있다. 여기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서 박탈되어 있다. 극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극심, 박탈, 극심 이렇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강박은 무조건 110조에 해당해서 취소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효가 되려면 강박행위가 극심하거나 박탈을 해야 되고, 그럼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의사를 결정할, 의사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어야 돼.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어야 돼. 이런 경우 박탈이다, 극심이다,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말이 있을 때만 강박은 무효가 되고, 예를 들어서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즉 다른 말로 보죠,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박을 했다 이 말이죠. 고문을 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되지 않는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기관에 의한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뒤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3조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도 필요 없어. 아무리 무슨 말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가 뭐가 있다? 대가라든가, 그 다음에 반대, 급부라든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무조건 무효가 돼.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요, 우리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어, 없어?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죠?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는 거, 그걸 뇌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죠?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치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회사 있죠? 회사의 영업 기밀을 누설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도박자금, 그 다음에 보험금, 사채, 보험금, 이런 모든 것들 다 아무튼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요. 정확하게 딱,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돈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있어. 5개. 그게 중요해. 첫 번째 뭐냐? 첩계약. 이러고 아까 뭐라 했죠? 첩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된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첩계약을 해서 그만두는 거, 이거 괜찮아. 첩계약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뭐라 한다? 양육비하고 뭐를 주는 거? 생활비를 주는 거. 양육비와 생활비 해소하면서 양육비와 생활비, 이거 괜찮아. 자, 두 번째요. 노태우 비자금. 이런 판례가 그러냐? 노태우 비자금 103조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 노태우 비자금을 뭐 하기 위해서? 은희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거, 남한테 맡기다. 쌍용 김석원한테 200억을 맡겼거든요. 맡기는 거,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지직을요 3억 원을 주고 샀어. 그것은 안 돼. 주지직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을 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주지 임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임명행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다, 이 말이죠. 그건 괜찮다, 이 말이죠. 임명할 때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우린 것은 뭐냐? 위약벌 약정이라고. 위약벌. 이런 위약벌 약정하는 거, 이런 봐봐요.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거 하죠. 건축 공사 같은 거 하면은 지체 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준공을 한다. 그런데 준공을 받으면 하루에 얼마씩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 위약벌 약정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위약벌 약정은 당연히 적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저히 뭐하다?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하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적법인데 현저히 과도하면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증언이요.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이건 괜찮아. 여기서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증언의 대가 있죠? 내가 여러분요, 누군가가 재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 나오지 않고 거기 증언을 쓰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오늘 학원 강의를 못 들으니까 또 별도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할 기회를 또 놓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병원까지 가려면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돈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걸 통상적으로 용인이라고 얘기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안 된다? 그것을 초과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 정도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300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증언을 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가는 것이다? 위증하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 뭐다? 초과하는 것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란 말이 중요하고, 위약벌에서는 현저히 과도하단 말이 중요하고, 비자금이나 주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이것은 이 뒤에,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해가는 것이냐? 103조에 관한 판례는요, 우리 사례 있죠? 판례는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느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잡고 그 외의 것들은 예외적인 현상들도 있겠죠. 별도로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돈. 이 돈하고 관계된 거 참 시험에 잘 나오죠. 돈. 그래서 돈하고 관계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돈하고 관계돼도 이 5가지는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일정 기간이란 말이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냐?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것은 원칙은 취소인데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박탈. 그럼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오면 뭐가 있다? 도박채권. 도박채권에 관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공익이냐 사기냐,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한 게 이게 정답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주기를 의미잖아요. 봐봐.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세 대피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 투기했다. 그럼 무용 사람들은요, 그거 정말 나쁜 건데, 그럼 무효. 이렇게 딱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그 다음에 첩계약,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를 보면요, 47쪽 이런 보고 계시죠? 47쪽 보면, 여러분 여기 기본서 있는 것도 봐도 되지만요, 이런 보면 여기 그 특강 자료 있죠? 특강 자료 워낙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요, 특강 자료를 잘 보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특강 자료는 매번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면서 보고 또 암기하고 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까지 하고요, 이번 주까지 특강 자료 하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토요일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공부는 시험을 치지 않고 공부하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이론만 들어도 안 되고요. 이론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실력이 항상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면 뭐가 되냐? 공부를 항상 적당히 알게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적당히 학원에서 적당히 얘기해 준 사람 있죠? 적당히. 아 그거 아마 그것은 103조 위반 될 걸 아마? 위반 될 걸? 그건 위반 될 건 객관식은 그런 거 없죠.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될 걸 그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객관식은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요. 그래도 꽤 볼 것 같고요. 그럼 200개가 뭐냐면 200개가 이 지문이 200개까지가 몇 문제냐면 문제가 4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해봤자 한 300개 정도? 그래봤자 한 60문제밖에 안 돼요. 무슨 알겠죠? 일주일 동안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에 테스트 하도록. 알겠죠? 자, 보세요. 47페이지요. 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한번 보세요.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그럼 여러분 반사회 질서적 거기를 가로 묶어봐. 반사회 질서 우리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 그렇게 되죠? 뭐를 준다?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금전적 대가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돈하고 관계되면 다 뭐다? 모효인데 아닌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요. 표시동그라미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동그라미 법률에게 동기가 반사회 질서 동기가 반사회 질서 그것을 뭐란다? 반사회 질서 그러면 뭐다? 불법이죠.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니까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동기의 불법 여기 쓰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동기의 불법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무효라고 쓰세요. 무효. 동기의 불법은 뭐다? 무효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동기의 불법하고 비슷한 말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 동기의 착오. 이렇게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는 구별을 해야 돼.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렇게.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2번.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 무슨 말이냐 봐봐.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작물인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체결할 때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103조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 있죠. 2번 판단 시점 맨 끝에 한번 봐봐.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 됐죠? 공서 양속 가로 묶어봐. 그 공서 양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서가 뭐죠? 공서 공중의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공서 양속 뭐라 얘기해? 공서는 뭘 얘기해? 사회 질서죠? 선량한 풍속은 뭐라 그래? 양속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설양할 때 양이죠? 풍속할 때 풍속. 그러니까 양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서 양속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쓴다고? 공서 양속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2번 103조 위반의 모습이죠. 이런 보면 1번 정의관념 이런 봐봐. 1번의 정의관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보면 혼인 기타 가족 질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죠. 이런 말은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103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그만 알면 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딱 끊어가지고. 자 그럼 보면 1번 노름빛 변작의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첫 번째 쪽 끝에요.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대한 급부죠. 허위 진술하고 뭐를 준다? 급부, 돈.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3번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뭐를 지급하려 한 것? 돈을 지급하려 한 것. 그것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4번은요. 시험에 뭐 다른 국어고시에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전속적인 관할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봐봐. 내가요. 이 회사의 본사는 어디가 있냐? 이 회사의 본사는 어디가 있냐면 그래서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이제 지사는 어디가 있냐? 중국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어디서 샀냐? 중국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의 하자로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재판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본사도 한국 사람이고 서울에 있고요.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건은 중국에서 샀어요. 그럼 중국 지사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느냐, 한국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 했냐? 거기 보면 물건 산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물건을 산 곳에서. 그럼 물건 나는 어디서 샀어? 중국에서 샀죠? 그럼 내가요, 손해배상 몇 푼 받으려고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 전속적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다가 재판 관할권을 준다. 이 말은 어디에다가 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본사도 한국이고, 그다음 우리 모두 다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굳이 물건 산 곳이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가가지고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면 된다? 한국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란다? 전속적인 관할 합의, 즉 재판을 받기로 한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현저하게 불공정. 그러면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자, 5번 아까 얘기했죠?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6번은요, 보험금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죠? 보험 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장이요. 7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렇게 됐죠?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공지에 빠뜨린 다음은 치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죠. 치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런 8번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저 끝에 보면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됐죠?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바로 밑에 돈을 줬는데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통상적으로 용인 됐어요. 그것을 뭐란다? 유효. 그러면 그 수준을 초과. 그럼 맨 끝에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첩관계죠? 2번의 동그라미 2번이요. 처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첩과 혼인신고를 하여 입적시키고 그랬다. 부수정, 약정. 이것도 뭐가 된다? 위반된다. 3번의 1번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OX, X.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3번은요, 위약벌이죠. 3번 봐봐. 위약벌 약정은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적법이죠. 하지만 위약벌 약정이 현저히 뭐라 때? 과도할 때는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이제 원불교 사건인데요. 익산에서요, 이 원불교 절이요, 이게 어느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에다가 재산을 전부 다 기증을 했거든요. 원불교 고등학교에다가요. 그런데 뭐냐면 법당 하나만 딱 남겨놓고 뭐죠? 재산을 증여한 거예요. 법당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 하나만 있어야 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스님들이 또 수양도 해야 되고, 도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범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것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딱 하나, 법당 하나만 딱 놔두고 모든 재산을요,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필수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될 그 재산마저도 기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 절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판례 밑에 판례 나왔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이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 세 번째 줄 끝에요. 세 번째 줄 끝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배. 그래 됐죠? 이러면 맨 앞에 형사사건에 나서 민사사건 플러스 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약정.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만약에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러면 과도한 부분만 반환하면 돼. 알겠죠?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이다. 안 보죠? 형사사건은 무효, 민사사건은 유효. 이렇게. 자, 오른쪽이요. 49페이지요.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1번 첩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해소. 해소란 말이 뭐죠? 그만두는 거죠. 첩을 그만두면서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안타깝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첩관계를 해소하죠. 그럼 첫 번째로 끝에요.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죠. 금전. 그 금전을 뭐라 한다? 생활비 지급이고요. 또 뭐죠? 양육비. 아기가 있다?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103조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2번에요. 첫 번째로 끝에요.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은닉,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것, 그것은 103조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가 없다. 3번은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평생 동안이 아니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봐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가요,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증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쪽 가운데 보면 부부관계가 뭐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요. 남편이요, 아내 명의로 아파트 명의를 해주면서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마라. 그럼 무효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너 멋대로 처분하지 말고 나하고 합의해서 처분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너 멋대로 처분해라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뭐라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일정 기간 이 말이죠. 일정 기간 이렇게. 그래서 그건 일정 기간 그러한 경우는 뭐가 된다?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5번은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 맨 끝에 무효라고 되어 있죠? 양도한 무효. 그런데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세 번째 줄 끝에 그 절에 주지로 임명을 했다.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죠. 그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는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6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 밑에 이러면 봐봐. 그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죠. 그 다음 몇 개 써? 뭐라고 쓰냐? 상속세 회피 플러스 명의신탁.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했다 이란 말이죠. 상속세 회피 플러스 명의신탁 이렇게. 그러면 양도소득세 회피 플러스 다운계약서. 양도소득세 회피 플러스 다운계약서 이렇게. 다운계약서.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 투기의 목적 플러스 투기하는 거죠. 투기의 목적 플러스 세입자 입주권 15매 매입. 투기의 목적 플러스 세입자 입주권 15매 매입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51페이지 보세요. 51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 746조를 봐봐. 746조가 법조문 제공이 불법원인 급여죠. 불법원인 급여죠. 746페이지 가운데요. 불법의 원인 줄과 불법의 원인 줄과 불법의 원인 줄과 써요. 51페이지 746조를 보라고요. 쪽이 아니고 조. 가운데 보면 746조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불법의 원인 줄과 써요. 그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해. 103조 위반 이렇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그러나죠. 이렇게요. 그러나 또는 단. 이 앞에까지는 뭐라냐? 본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746조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부터는 뭐라고 하냐? 단서라고 얘기해. 746조 단서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정을 읽을 때 그러나 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한다? 본문. 그 이후를 뭐라고 한다? 단서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 줄거 수익자를 뭐라냐? 그것을 폭리자라고 얘기해요. 폭리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 청구 가능.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밑에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 무효는 우리가요 이중 매매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줄 끝에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다른 말로 뭐가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 동그라미 추인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103조 위반되면 불법원인 급여죠? 이런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미 준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번요.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맨 끝에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와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맨 끝에 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3번은 뭐라 나왔죠? 불법 원인이라 하면 3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불법 원인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103조 위반이죠? 바로 옆에 뭐라 나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에 위반하는 것을 얘기해.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불법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몇 조 위반이다? 103조의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103조 위반 이렇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몇 페이지를 거냐면 50페이지요. 50페이지 보면 이중 매매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중 매매 이것을 보도록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